외침이 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고, 짧은 생애를 살다간 젊은 유학자이자 의병장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1588년) 선조 21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589년 홍문관 전 국품에 제수되었습니다. 1592년 성균관 학교 종 국품에 제수되었습니다. 월파위평로 장군은 평소에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본인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님께 세 차례 거쳐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이 1917년 편찬한 사찬 곡성 군지입니다. 인물편에 보면 위평로 장군은 성균관 학교에 제수하였는데 부름을 받은 지 5일 만에 3번이나 나아가 극진하게 상소하였으나 군소 대신들이 반대했다. 그 상소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북쪽 오랑캐에 대해서는 우리 임금과 신하들이 다 아는 바인데 남쪽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우리 남쪽, 이 일본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남쪽이 지극히 위급한 사정이다. 하지만 임금이 여기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살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있던 신하들은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 신하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평로 장군께서는 그런 신변의 위협 그런 쪽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을 하고 이거를 끌어가면서 본인이 임난이 발생이 되니까 내려오면서 최초 우리 의병을 창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병장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비라든가 인접에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우리 월파 의병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고향 옥과로 오는 도중에 옥과하고 바로 인접 지역이 마지막 순창입니다. 근데 순창에 대동산 아래를 오니까 한 500여 명이 이렇게 그 고을에 토적단들이 운집해서 순창 읍성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월파 선생은 거기에 당당하게 나서서 앞으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간에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이름을 만약 남기면 쓰겠느냐. 그래서 백방으로 이 500여 명을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의병으로 우군으로 돌아서는 그런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창서 500여 명을 데리고 옥과로 돌아가지고 4월 20일 날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25일 날 옥과 현내에 경문을 바라는 것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 호남에서 의병 경문이 최초가 바로 월파 육병로 선생이다. 순창에서 그 5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옥과로 와가지고 바로 당일날 옥과 현감 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광군하고 500명 데리고 온 의병진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옥과에서 훈련을 바로 시킵니다. 이 데리고 있는 500명의 의병과 또는 광군 100명, 600명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듣고 남원의 청계 양대박 그 선생이 이종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호남연합 의병을 결성하자. 그런데 전 부사했던 광주의 고경명 선생께서 집에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우리가 연합 의병을 결성해보자. 그러니까 양대박 선생께서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양대박 그 선생과 우리 월파 선생께서 두 분이서 협의가 돼가지고 바로 당일 고경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경명 전 부사께서 나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담양에서 우리 한번 만나자. 의병대장의 전 부사이신 고경명 의병대장을 하고 월파 육평로 선생은 좌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양대박 의병장은 우부장을 해서 5월 29일 추석 창의를 앞두고 월파 육병로 선생께서는 백방으로 경상도도 보내고 또 평안도도 보내고
또 뭐 충청도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경문을 다 팔았습니다. 갖고 경문을 만약 보낸 결과 담양에서 추성 창의할 때 6,000명의 의병이 총 말하자면 집결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그날 6월 10일 날 말하자면 떠난 거죠. 고경명 장군께서 선포를 합니다. 자, 출정하자 하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일본 군들이 전주성을 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전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후진을 해서 금산을 가게 됐는데 지쳤을 거 아닙니까, 의병들이. 그러니까 이 고경명 대장에게 우리가 군데 숨어 있다가 일본 군들이 정신 상태가 좀 흐릿할 때 그때 우리가 공격하면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고경명 대장과 또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안 먹어줬습니다. 바로 해야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첫날은 의병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관군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10일날 총공격을 하자 했는데 이제 일본 군들은 아시다시피 걔네들은 무기가 총입니다. 초총이고 우리 조선 마당 의병들은 순전히 활하고 칼뿐이 없기 때문에 초총의 원력이고 관병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의병진이 그 다음에 무너진 겁니다. 월파 선생 말이 이제 하도 마냥 날리기 때문에 적진을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와서 보니까 대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장이 안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이 지금 나왔느냐? 근데 아직 뭐냐면 적진에 계신다고 하니까 다시 적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정복이 지금 가면 죽습니다. 안 된다. 대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싸움을 하겠느냐 하고 손사와 같이 적진으로 튀어들었는데 고경명 의병 대장이 월파 의병장을 보고 너는 빨리 가서 나는 어차피 죽기로 각오를 했으니까 너는 가서 다시 제2차 도모를 해라 했을 때 월파 육병로 선생은 내가 대장이 없이 어떻게 내 목숨만 살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까 하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일본군들이 대장인 고경명에게 총을 쏘려고 할 때 월파 육병로가 먼저 고경명 의병장을 쏴고 몸으로 맞고 거기서 이제 월파 육병로 의병장, 그 다음에 고경명 대장, 안녕 의병장 그렇게 그 세 분이 현장에서 일본군에게 맞아만 거기서 송구가 하는 것이죠. 유팽로 장군의 의마, 명마에 대해서는 유팽로 장군께서 직접 기록하신 월파집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4월 19일에 공주 남문 밖에서 주무시는데 꿈에 안양공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내일 밖에 가서 보면 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면 말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꿈이 깨자마자 닭이 울고 동이 터서 나가보니까 꿈에 나온 것 같이 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쟁터에 가려고 하는데 그 타고 오는 말을 저한테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 말은 괴마다.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주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괴마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서 보니까 말이 다리가 5개인 거예요. 5개 말 중에서 가운데 있는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4개를 만들고 그 말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의병들과 함께 금산 전투에 나가셔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누군가 월파 육병로 의병자고 수급을 말에게 많이 쨈면서 주니까 그 말이 300리 길을 말 소리를 울음을 우니까 그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치마폭에다가 월파 선생의 수급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월파 의병장의 이 분께서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9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각고을에서 이야기가 충마다, 또 한쪽에서는 의마다, 의로운 마다, 자기 주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고, 비록 미물 동물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말무덤이 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무덤을 의마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총재를 기리기 위해서 포충사의 고경명 의병대장과 같이 함께 배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산 전투에서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금산의 종영당 옥과의 고향인 도산사회가 또 모셔져 있고 배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과 옥산사 전면에다가 지금 연기서원에서 월파 육병로 선생을 마저 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은 의제르 고장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월파 육병로 선생 같이 정말 충제를 지키다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물론 우리 여기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대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임금 앞에서 세 차례의 직관을 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홍문관 박사 정칠품에서 구품 성균관 학위로 좌천될 정도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임금에게까지 직언을 한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느냐. 좋은 벼슬을 마다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탁향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3년 심요살이까지 마친 우리 곡성의 효작. 그래서 우리 곡성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저르트 곡성과 가장 맞는, 그리고 우리 의저르트 곡성을 대표하는 곡성의 인물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육병로 최고의 곡성의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